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시험 일주일 전인데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달렸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이걸 해라 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니까요. 네, 오늘은 약간 600점, 700점 정도를 목표하시는 학습자들을 위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800점, 900점 이상 혹은 만점 가까이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제가 2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600점, 700점 정도를 목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반적인 공부법에 대한 설명도 드릴 테니까요. 모든 학습자들이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정말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파트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5는요. 30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약 20문제 정도는 매달 일정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건 제가 이 영상에서도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는 반드시 품사 구조 문제 그리고 접전부 문제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말은 즉 매달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 어려운 어휘 문제들. 네, 그런 것들에 오들오들 떨지 마시고요. 매달 60%가 반복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고난도 어휘 문제 같은 거 틀리더라도 60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정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30개 중에 20개는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시면 되냐면 오늘부터 파트 5, 6를 한 세트씩 무조건 푸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RC 100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압박감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매일 내가 100문제를 시간 재고 풀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그걸 생각하는 순간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왜? 힘드니까.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5, 6만이라도 매일매일 한 세트씩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세트씩. 그리고 리뷰를 하시는데요. 리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60%의 품사구조 문제 그리고 접전부 문제에 집중해서 리뷰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어휘 문제는 버리세요. 그런 것들 틀려도 전혀 6, 700 만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고난도 어휘 문제 이번 달에 안 나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는 그 고난도 어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품사구조, 접전부 문제들 반복이 돼요. 무조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인 어휘 문제만 잘 리뷰하더라도 절반을 맞힐 수가 있어요. 괜히 어려운 문제 집착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반비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들은 매달 반복이 되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파트 5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한 세트씩 시간 재고 풀자. 그 시간은 23분 정도로 설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18분 만에 풀 수 없고요. 16분 만에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분 정도 시간 재고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어휘 문제는 버리고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리뷰하십시오. 자, 그리고 파트 6. 파트 6는 총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파트 5에서 문맥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건데요. 즉 파트 5처럼 풀리는 것도 있고 문맥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난도 문제는 그 문맥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맥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문장 넣기 문제, 그리고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접속 부서 문제까지 있는데 그건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문장 넣기랑 시제 문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문맥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안 풀리면 버리세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지금 당장 600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파트 5 20문제, 파트 6 8문제를 맞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총 28문제를 목표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맥적인 해석을 요하는 문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장 넣기랑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풀리는 것은 풀면 돼요. 파트 5처럼 문제를 쭉 풀다가 풀리는 것은 풀면 돼요. 굳이 그냥 문제만 보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풀어보시고요. 근데 왠지 조금 어렵다. 조금 문맥적인 해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믿고 풀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그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23분 시간 재고 파트 5, 6 문제를 푸는데요. 파트 6는 쭉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파트 5처럼 풀리는 것은 풀고 문맥적인 해석을 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좋습니다. 기회비용을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파트 7. 파트 7 여러분들 이틀에 한 세트 정도로 시간 재고 푸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매일매일 안 풀 거잖아요. 솔직히 안 풀 거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풀어야 된다는 그 계획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틀에 한 세트 정도. 파트 7은 총 54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23분에 파트 5, 6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마킹 5분 정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47분이 남거든요. 그 중에서 40문제 정도를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 5 20문제, 파트 6 8문제, 그리고 파트 7의 40문제까지 총 68문제가 정답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줄로 쫙 찍어도 그 중에서 4분의 1개는 정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뭘 찍어야 될지 그런 분석도 제가 정말 미친 짓 같지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찍어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600점, 700점은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7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매일매일 풀지 마시고 이틀에 한 세트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47분 제곱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당연히 다 못 풉니다. 당연히 못 풀어요. 47분은 54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적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전처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푸세요. 지금 600점이 목표인데 뭐 뒤에서부터 풀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푸는데요. 네, 그냥 풀리는 거 빠르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명심하세요. 기사문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기사, 뭐 아티클 적혀있는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을 집중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들이 전체 지문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안 풀리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것들 시간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풀더라도 그만큼 세이브된 시간이 다른 지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 때문에 못 푸는 그런 기회비용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것들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만점 목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풀리는 것은 푸시고요. 안 풀리는 것은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연계 지문 있죠? 176번부터 200번까지 25문제, 2종 지문, 3종 지문입니다. 그 중에서 빠르게 훑으셔가지고 이 훑어보는 시간은 파본 검사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파본 검사 시간에 쭉 보셔가지고 그 중에서 표가 많은 것을 찾으세요. 네, 글이 많은 거 있잖아요. 뭐 뭐 기사문, 편지문, 기사문 버리세요. 이거 절대 못 풉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표가 많은 것들, 그나마 조금 읽을 거리가 적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해 두시고 그런 것들 먼저 푸시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니까요. 부담도 덜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에 한 세트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리뷰하시는데 파트 7을 리뷰하시는 것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리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7 문제를 풀면서 해석이 안 됐었던 문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10문장만, 네, 절대로 오버하지 마십시오. 10문장만 노트에다가 정리해주세요. 정리하시고 왼쪽에는 영어 문장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는 해석을 쓰고요. 반을 접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그 영어 문장을 다시 보면서 해석이 되는지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오버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모르는 문장이 총 100문장이 넘는데 어떡하죠? 다 해야 되나요? 하다가 포기를 해요. 하다가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서 나는 영어를 안 맞는구나 라는 식으로 자책하게 됩니다.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포기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10문장만 정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다시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20문장까지. 네, 그렇게 리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파트 7 점수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600점 정도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공부에 만족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은 차근차근 더 나아가시면 돼요. 8, 900점을 위한 그런 공부법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네. 그리고 리스닝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닝은 듣기의 영역이죠. 물론 잘 듣는 사람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시간이 얼마 없다면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파트 1은요, 여러분들. 파트 1은 그냥 어휘 썸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기 때문에 파트 1에 관련된 어휘들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고 최대한 많이 듣고 연습하는 게 가장 좋고요. 파트 2는 의도를 잡는 겁니다. 의도를 잡는 건데요. 역시 파트 2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의도별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의문사는 yes, no 소거, 평서문은 명사 소거, 요청 제안은 애둘러 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의문사는 yes or no 답변 소거하기, 그 다음 평서문은 명사 답변 소거하기, 그 다음에 요청 제안은 애둘러 거절하는 정답 고르기. 요청 제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유되면서 거절한 거 있잖아요.
아우 나 약간 시간이 없는데 라든지 저 다른 할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들로 거절한 게 있습니다. 저 그거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그거 헬렌이 잘 알던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정답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주의하셔가지고 오답을 하나씩 소관하는 식으로 정답을 골라내시고요. 자, 파트 3, 4. 파트 3, 4는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파트 3, 4는 그렇습니다. 세 문제가 순서대로 정답의 단서가 제시가 돼요. 거의 99%는 전기토익에서는 세 문제가 순서대로 정답의 단서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닝은요 정말 의외지만 패러프레이징이 잘 안 돼요. 파트 7은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리스닝은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답이 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듣기 전에 선택지의 키워드 잘 체크해 두시고요. 들으면서 순서대로 들리는 것을 골라내면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순서대로 들리는 것을 하나씩 골라낸다는 느낌으로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순서에 맞게 들리는 게 정답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 문제가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패러프레이징 거의 안 된다. 라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미리 선택지의 키워드를 캐치를 하고 그리고 순서에 맞게 들리는 것을 그냥 골라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절대 한 번 골랐으면 고치지 마십시오. 초반에 내가 어떤 단어가 들려가지고 골랐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후반부에 고친다? 100% 오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고치지 마시고 일단 들은 대로 정답 짓고 그대로 미련 없이 가시면 돼요. 사람이 미련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련 없이 그냥 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문제풀이 연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리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체적으로 내가 들었었던 것들을 모두 리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내가 안 들렸었던 지문 하나만 파트 4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내가 안 들렸었던 것 딱 하나만 완벽하게 거의 내가 암기할 정도로 리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10분에 공부할 시간이 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지문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를 완벽하게 리뷰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를 거의 내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따라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스크립트를 안 보고요. 거의 암기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씹어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모이면 일주일이면 7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면 그게 30개가 돼요. 그 30개라는 소재는 거의 파트 4의 전체 소재를 다 다룰 정도로 방대한 양이 됩니다. 그 정도로 토익은 소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거의 내가 외운다는 느낌을 리뷰하시는 겁니다. 1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날 암기했었던 그 스크립트를 일주일치를 모아서 한번 쭉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뷰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듣기 실력 그리고 전기토익의 소재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향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LCRC 떠나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거든요. 단어에서 지면 절대로 영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단어는 또 무엇을 봐야 되나요? 선생님 단어장 무엇을 봐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단어장이나 괜찮습니다. 다 똑같아요. 단어장 만들 때 절대로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다 다른 것들 참고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은 비슷비슷해요. 디자인이 다르고 예문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단어의 본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어떤 단어장이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진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먼저 시작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더 유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단어장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당근마켓 같은 어플 켜가지고요. 물론 뒷광고 절대 아닙니다. 당근마켓이 저한테 뒷광고로 맡길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토익 단어장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뜰 겁니다. 굉장히 주변에 많이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어장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결국 짧지 않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만 3회독 해보십시오. 모든 예문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어만이라도 한 3회독 정도 하시면 진짜 그게 무엇보다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600점 혹은 700점 정도로 목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주일 남았을 때 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공부법에 대한 것은 제가 또 2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당근마켓 여러분들의 토익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댓글로써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파이팅!